그 노동운동을 할 때 우리나라에 이제 위장취업자라는 말도 생기기 전에 1980년대 초에 제가 그 전기용접 기능사 자격증을 따고 용접공으로 이제 취직을 했는데 그 첫 직장이 바로 서울 독산동의 코카콜라 바로 옆에 있던 직장이었어요. 대리 보일러라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가정용 보일러가 아니라 산업용 보일러. 그래서 굉장히 한 20mm, 30mm짜리 두꺼운 철판으로 이렇게 집채만한 그리고 큰 거는 버스만한 그런 이제 산업용 보일러를 만드는 공장에 제가 이제 취직을 해서 다닌 적이 있었는데 거기 바로 옆에 이제 무슨 서울 마장동처럼 그 이렇게 소 돼지 잡는 도축장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늘 이제 고기가 싸니까 이제 잔업 끝나고 이제 가끔씩 가서 거기서 고기에서 소주 한잔 하던 그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때 그 인근에서 가장 큰 사업장이 어디였는가 하면 코카콜라였어요. 그래서 저는 식당도 제대로 안 갖춘 조그마한 그 직장에 다니는데 사업장에 다니는데 그때 코카콜라 막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는 분들 굉장히 부럽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서 또 만나게 돼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내용이야 어차피 많이들 반보고 대의원이시니까 교육도 받고 공부도 하셨을 것 같고 저는 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는가 이런 문제 우리 가족들 내가 이제 또 직장인이고 여러분들은 노동자이면서 또 조합원이면서 또 집에 가서는 가장이면서 또는 어떤 가족 생활의 어떤 주요한 또 부분을 맡고 있으면서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쯤 와 있고 어디로 가는가를 좀 알게 되면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거나 자기의 어떤 앞으로 행동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 사회 이슈 사람마다 주장하는 게 다르고 또 얘기하는 게 차이가 나지만은 공통분모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경제민주화 단계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거는 제가 뭐 이렇게 억지로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2년 전에 어느덧 이제 횟수로는 2년이 지났습니다. 2012년 10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12년 12월 19일 날 여러분들 뭐 했습니까? 투표했죠. 대통령 뽑는 날이었죠. 그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만 1년이 지났고 또 몇 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약간 과거로 돌아가 봐서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러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서로 막 경쟁 치열하게 하다가 한 사람이 당선됐죠. 그런데 그때 그 대통령 후보들이 TV 토론에 나와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기자회견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주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보통 다 제가 이제 정치권에 있으니까요. 어떤 후보 내지 어떤 정당에서 경제민주화가 중요하다 이러면 다른 쪽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 성장이 우선이다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좀 어긋나면서 자기 주장을 하기 마련인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의 특징은 뭐였냐면 새누리당 후보든 민주당 후보든 또 다른 후보든 여든 야든 관계없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경제민주화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가 달랐느냐? 다만 그 경제민주화의 폭, 속도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어느 쪽에서는 뭐 0세부터 5세까지를 무상 보육을 하겠다. 어디서는 0세부터 4세까지 하겠다. 어디서는 노령연금 노인들에게 한 달에 20만 원씩 주겠다. 어느 쪽에서는 그렇게 주기는 힘들 거다. 뭐 이런 강론에 있어서 차이는 있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 사회의 가장 중심적인 이슈가 뭐냐 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민주화라는 데 다 일치를 했습니다. 이런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인데 이 드문 일이
사실은 2012년에는 현실화된 겁니다. 근데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느냐? 사실은 여당이 다르고 야당이 다르죠. 그리고 새누리당이 다르고 민주당이 다르고 무슨 뭐 진보 그 당시에는 이제 통합진보당 뭐 정의당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진보 정당들도 다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사실은 주장하는 게 다르고요. 그런데 다들 똑같이 대통령 선거 때 경제민주화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누가 보더라도 평소에 무슨 얘기를 했든 간에 우리 사회가 경제민주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제대로 나아가기 힘들다라는 위기의식에 다들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얘기해도 평소에 어떤 입장을 가졌든 그때 경제민주화가 제일 중요한 데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다는 겁니다. 그럼 경제민주화가 도대체 뭐냐? 경제에 무슨 민주화가 있느냐? 정치민주화는 이해가 되는데 경제에도 민주화라는 게 있는 거냐? 그 어떤 거냐? 네,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새누리당이든 다들 이제 경제민주화 얘기하게 된다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건 뭐냐면은 우리 사회가 겉으로 보면은 꽤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수출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폭도 꽤 좋습니다.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라 한 푼이라도 더 팔았다가 아니라 수출이 늘어나는 수출 그 연평균 신장률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매년 기록을 깨가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생산해낸 흔히 얘기하는 GDP 국내 총생산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우리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순서가 꽤 높습니다. 12등 내지 13등 하고 있어요.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숫자가 한 180개 정도 됩니다. 많습니다. 뭐 올림픽에 참가하는 나라는 더 많지만 공식적으로 국가로 인정되어서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한 184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인구로 따지면 25번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25번째 되는 인구가 사람들이 생산해낸 양은 한 3번째 좀 수수 좋을 때는 12번째 이렇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굉장히 열심히 일한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일했어요. 뭐 열심히 일한 거로 따지면 뭐 우리는 어깨에 힘을 많이 주는 편이죠. 전 세계에서 연간 평균 노동시간 제일 긴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언제부터 1등이냐? 한 30년 됐습니다. 우리는 1등을 뺏긴 적이 없습니다. 감히 1등 하겠다고 나타나는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연평균 일하는 시간이 과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주 5일제 근무 등에서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지금 한 2,300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2,300시간 정도 일하고 있는데 뭐 미국보다도 일 많이 하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 중에 제일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미국인데 미국은 한 1,800시간 이렇게 일하거든요. 그러면 1인당 여러분들이 평균 2,300시간이랍니다. 물론 적게 일하는 사람도 있고 더 많이 일하는 사람들 한 3,000시간씩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데 가서 제가 조합원 교육하면서 작년에 3,000시간 이상 일하신 분 손 드세요 이러면 한 15%가 손 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급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만큼 일했는가를 매달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월급봉투에서 찍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일을 많이 한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일 적게 하는 나라 네덜란드. 여러분 히딩크 감독 아시죠? 그 사람 원래 고향이 네덜란드잖아요. 거기는 1년에 한 1,500시간 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800시간 정도 덜 일하는 거니까 대충 우리 개념으로 보면 막 아침에 출근해서 한 1시나 2시쯤 퇴근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많이 일해서 세계적으로 많이 일해서 그 이유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산이 12번째, 13번째 하고 있습니다. 수출 잘 되죠. 생산 잘 되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좋습니다. 유럽에 우리보다 조금 잘 사는 나라들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0%에서 1% 내지 2% 할 때 그런 나라들이 0에서 1% 할 때 우리는 4%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실제로 보면은